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위기 상담의 실제를 주제로 해서 위기 내담자 상담하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일단 위기 학생 대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접수 면접이랑 개인 상담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 접수 면접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상담을 신청하러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워크인해서 바로 접수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미리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하고 접수 면접 하기로 한 날 오셔가지고 심리 검사나 접수 면접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접수 면접은 실제 상담 1회기가 아니라 상담자 배정을 위해서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접수 면접이랑 개인 상담을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접수 면접은 그냥 개인 상담이랑은 다른 절차를 가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초심 상담자일 때는 개인 상담에서는 위기 내담자를 아직은 배정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아직이라고 하면 실제 상담하시고 뭐 1, 2년 내외에는 위기 내담자는 배정받지 않을 수 있는데, 접수 면접은 달라요. 여러분이 졸업하고 바로 상담 기관에 가게 됐을 때 접수 면접은 초심 상담자에게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접수 면접을 하러 여러분이 들어갔는데 접수 면접 받으러 오신 내담자분이 자살 위기의 내담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좀 더 어려운 상황의 경우에는 그냥 자살 위기가 아니라 조금 높은 수준의 위험, 그러니까 임박한 자살 위기라고 하죠. 오늘이나 내일 중에 뭔가 실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 상담자가 초심 상담자일 경우에는 많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수 면접과 개인 상담을 나눠서 위기 내담자를 만났을 경우에 어떻게 상담하고 개입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 학생 대처하기는 내용이, 여러분이 이제 자살 예방 캠페인이나 자살 예방 교육을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익숙할 수도 있어요. 위기 학생 대처하기는 꼭 상담자,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상담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분들도 누군가가 심리적인 위기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 상담 심리 전공을 앞으로 살리든 살리지 않든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라서 이 첫 번째 영상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예방 교육 이런 데 가면은 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상 제가 뭐 아주 길게 하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 요약식으로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그러니까 위기상담부라는 것은 자살 위기의 내담자를 주로 많이 만나게 되고 개입하고, 제가 소속했던 학교죠. 대학에 자살 위기인 사람이 발생을 하면 제가 이제 일했던 부서에서 그 소식이 다 전달이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생겼다, 어디에 자살 위기인 학생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다 이제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빨리 개입을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일이었어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이 자살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했지만 석사 과정 중에는 자살이나 위기 상담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기 상담부에 가서 처음으로 자살이란 단어를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이 단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5년 넘게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위기 상담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단어가 아무렇지 않아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살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볼까요? 무섭다, 당황스럽다, 피하고 싶다. 이게 많아요. 피하고 싶다. 그림이 잘 안 보이네. 피하고 싶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상담자들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전화가 생각난다. 마포대교가 떠오른다. 삶에 대한 비관주의 이런 게 떠오른다. 이렇게 사람마다 떠오르는 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자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하고 알아야 하는 것인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 현황은 제가 최근 걸로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2018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4.6명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밑에 최근 연도 OECD 회원국 자살 현황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우리나라 어디인지 찾아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2019년에 몇 등? 1등이에요. 24.6명. 이렇게 우리나라 자살률은 13년간 OECD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은 11명이고요. 우리나라는 2.2배라는 엄청 심각한 그런 자살 문제를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을 나중에 하게 되시면 이 자살 위기에 대한 개입을 요구받게 되실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10대, 20대, 30대 청소년과 청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사망 원인은 무엇일까? 1위가 자살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보다 여기 운수사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교통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다 자살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10대, 20대, 30대는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병사나 자연사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서 이제 자연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의 절반인 46.4%가 자살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는 우리가 상담자로서 막을 수는 없지만 자살은 상담자로서 뭘 할 수 있다?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 상담에 대해서 잘 배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살 문제 현황 잠깐 보시면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한 적도 있었을 텐데 자살로 인해서 실제 사망한 사람은 남성이 더 많아요. 자살 사망자 수는 여자가 29.4%, 남성이 70.6%. 2배가 넘게 남성이 많고요. 하지만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시도자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른 자살 동기를 살펴보면 10대에서 40대는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이거는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상담이나 심리치료로 개입을 할 수가 있죠. 경제적 어려움, 40대, 50대는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동기로 강하게 작용을 하고요. 40대고 50대는 여기네. 50대는 또 정신적 어려움. 60세가 넘어가면 육체적 어려움인데 이거는 노화로 인한 걸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요 10대 청소년기부터
청년층 다 포함된 게 여기 10대, 20대, 30대 여기죠. 10대에서 30대까지. 이때는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자살 동기로 높게 나타난다.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잠깐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몇 개나 맞추는지 제가 답을 말하기 전에 하나씩 그 노트나 어디 메모를 해보세요. 몇 개나 맞출 수 있는지. 입버릇처럼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 죽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정하셨어요? 정답은 X입니다. 입버릇처럼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주위에서 쟤 또 저러네 하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힘들어하는 사람과 술 한잔 마시면서 깊은 얘기하는 것이 자살 위험을 낮춘다. 요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정답이 X입니다. 자, 힘들어하는 사람과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술 한 잔에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과 깊은 얘기를 하면서 공감을 전해주는 것은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술을 한 잔 마신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뭐 때문에 안 좋다? 술은 충동성을 높이기 때문에 자살 위기인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더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깊은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술 안 드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죽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죽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과연 얘는 O일까 X일까? 정답은 O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상대방이 더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느냐, 혹시 그 관련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느냐, 언제 그 계획을 시도할 생각이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오히려 자살 충동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정답이 X입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재미있는 게 얘를 거꾸로 바꾸면 뭔가요? 살자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호소하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살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잘 살고 싶은데 그게 너무 좌절되다 보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죽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자살하는 사람은 모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X입니다. 실제 우리가 TV 프로그램에도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게 되는데요. 정신적인 장애, 뭐 우울증이라던가 흔한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신적인 장애가 없이도 어떤 커다란 사건을 겪고 그 직후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개나 맞췄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뒤에 더 있어요. 5문제. 6번, 신체적 질병이 있는 사람은 자살할 확률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질병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주관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해줍니다. 모든 질병이 있다고 해서 자살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난치성인 질병 혹은 불치, 그런데 너무 통증이 심해. 그럼 이건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실 거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 자살에는 희망하고 매우 관련이 큰데 사람이 절망감을 느끼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6번은 그런 의미에서 동그라미고요. 자살은 잘못된 것이라고 확실히 말해줘야 한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얘는 X입니다. 그러면 자살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말해줘야 한다에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 자살 사고라고 하는데 이 자살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비난처럼 전달이 됩니다. 비난. 그러면 이 사람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상처를 받는다거나 내 마음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서운해한다거나 아니면 상대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히 말해주지 말고 이거는 나중에 자살 생각이나 자살 충동이 다 진정된 이후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해도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확실히 말해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 자살해서 한번 살아난 사람은 절대 다시 자살하지 않는다. 요건 어떤가요? 정답은 X. 이건 왜 그러냐면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시도가 다행히도 실패를 해서 살아남았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시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보다 7배 정도 다시 자살 시도를 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X고요. 9번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과 나눈 이야기는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좋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너만 알고 있어. 나 요새 많이 힘들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도 해 라고 친구가 나한테 슬쩍 비밀을 얘기해 줬는데 과연 그 비밀을 내가 지켜야 할 것인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정답은 X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양하게 비밀을 얘기하죠. 비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을 유지해야 우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자살에 대해서는 예외예요. 왜? 자살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정이나 관계보다 얘가 더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건 내가 비밀 지켜주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 얘기를 뭐라 그럴까 조심스럽게 해야겠죠. 10번 내가 자살 징후를 발견했으면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자살을 막아야 한다.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X. 자, 징후를 발견했을 때 친구가 뭔가 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그랬을 때 내가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왜? 여러분은 물론 지금 이제 상담심리 분야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문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책임지도록 연결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해야 되고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자살 위기를
친구거나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다 보면 여러분도 간접 외상이 생길 수 있고 혹은 소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살이라는 것은 전문가에게 연결을 시켜줌으로써 예방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막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졸업하고 충분한 전문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거를 지인, 여러분의 친구나 어쨌든 아는 사람에게까지 항상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인 경우에는 이중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에게 연계를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살 촉발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낮은 학업 성취, 신체적인 질병 아까 얘기했고 뭐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사건들이 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 다 자살로 연결된다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런 사건 한 번을 겪는다고 사람들이 다 자살을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존에 어떤 스트레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왔거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일 때 그 외에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전에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딱 트리거 촉발 사건이라고 하는데 트리거로 일어났을 때 자살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단순히 뭐 부모님이 이혼하셨면 뭐 자살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리고 거기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고통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크게 고통스러워하고 누군가는 별로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주관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 문제로 과도하게 고통스러워하거나 자살 생각을 한다고 해서 비난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위기학생의 유형입니다. 위기학생 유형은 대학에서 여러분이 위기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학생들인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살 위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람에게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과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떤 촉발 사건,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되면 자살, 사고나 충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과 내 대인관계 갈등이 겉으로 드러날 만큼 빈번한 학생, 싸웠다더라,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그리고 학사 경고가 한 번이 아니라 2회, 3회 누적된 사람, 그리고 신체적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심리적으로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어려움이 겉으로까지 드러나는 경우는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도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나 알 정도면 이거는 조금 심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 문제가 많죠. 성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피해 학생, 또 가해 학생 역시도 스트레스가 크고 심리적인 위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는 학생도 심리적으로 고위험군으로 여러분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자살 위기 학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상담에서는 아니고 일상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자살 위기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하느냐인데
한 학생이 며칠간 결석을 하다가 오늘이 되어서야 수업에 나왔다. 그동안 몸이 좀 안 좋아서 결석을 했었다고 얘기를 했고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어딘가 좀 멍해 보이는 느낌이었다.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을 보니까 잘 씻거나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 않은 것 같고 담배 냄새도 약간 나는 듯 했다. 대화를 할 때 반응이 느리고 시선을 피했다. 힘든 일이 있는 거냐 물었더니 요즘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했고 다른 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른 학생들 말에 의하면 얼마 전에 자살한 연예인 땡땡땡을 많이 좋아했었고 그 사건 이후에 좀 멍해진 것 같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멍해 보이는 느낌, 약간 해리된 느낌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조금 위기인 경우에는 위생을 잘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질 관련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인지적인 반응도 늦어지고요. 그리고 또 수면 문제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자신이 좋아한 연예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자살이라는 사건을 접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전염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이렇게 한 학교에 자살 사건이 생기면 그때부터 최소한 6개월, 1년 이 정도는 잘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전염 효과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자살 경고 신호들이 나오는데요. 행동적으로는 취미나 다른 일에 흥미 감소, 음주 흡연량 증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음, 다투거나 강한 적대감. 생각 읽어보세요. 자살의 경고 신호가 되는 생각들. 신체적 현상, 외모에 신경 안 쓰고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적게 자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감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중에 한계가 있다고 자살 위기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동시에 나타날 때 혹시 이 사람이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빨간불 응급일 때, 앞에 나온 거는 조금 그래도 덜 응급이면 완전 빨간불 응급일 때는 자살에 사용할 도구를 확보한다. 약을 모은다거나 빨랫줄을 산다거나 이전에 자살 시도력이 있던 사람, 그리고 평소에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타인에게 주는 경우 이런 거, 그리고 어긋났던 관계를 갑자기 개선, 이런 부분들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모든 게 다 나타나야지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중에 몇 가지가 동시적으로 나타나면 응급이다. 조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까?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잘 들어주고,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상대가 침묵할 수 있지만 그냥 침묵할 때도 좀 기다려주고요. 그리고 자살 관련해서 듣기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 왜 그런 나쁜 생각을 하니?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세상의 일반적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얘기를 듣기도 전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선택지를 제시해야 상대방도 그 선택지를 고려를 해보지, 너무 초반부터 다르게 생각해보자 하면 그 개입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것도 이제 여러분 알 것 같긴 한데, 요렇게 너 죽고 싶다는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도 다 포함이에요. 그건 나쁜 거야? 안 되고요. 야, 그 정도는 누가 안 그렇게 사냐? 참아라.
이렇게 한 것도 안 되고요. 내가 비밀 지켜줄게.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이 된다. 얘기를 해보자. 잠깐 그 결정을 미루고 나랑 얘기를 좀 해보자. 나는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진심을 전달하기. 그리고 비밀을 지켜준다기보다는 이것도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대화를 한 후에 요걸로 가야지 바로 하면 상대에게 되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너의 생명과 관련해서 안전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내키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 라고 동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흔히 하는 실수를 보면 설마 죽고 싶은 건 아니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죽을 용기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뭐 그런 문제로 죽을 생각까지 하니, 이거는 이렇게 말한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죽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나중을 생각해. 나중엔 후회할 거야. 죽으면 다 끝이야. 죽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야. 이런 말들이 틀린 건 아닌데 이런 실수들은 그 사람을 돕는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틀린 말이라서가 아니라 효과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작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된다고 얘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시거나요. 잠시 결정을 미루고 대화하도록 설득한다.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이 절망적이라는 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절망적이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절망적으로 느끼는구나 인정해 주고 잠시 동안 미루고 같이 얘기해 보자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죽고 싶은 마음을 얘기했을 때는 대응 원칙 토크라고 줄임말로 해두었는데 텔은 분명하게 상대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에스크는 자살에 관해 물어야 된다는 것이고, 리스는 잘 경청하셔야 되고, keep safe는 안전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는 혼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살 위기일 때는 이런 절차로 대화를 나누시면 돼요. 이거는 실제 상담은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런 관심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을 묻고요. 자살에 대한 계획을 묻고 걱정된다는 표현을 한 후에 기관을 안내해줘서 연결을 시키시면 되는 건데요. 앞에 방금 얘기했지만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순서는 생각을 확인하고 계획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 실제 시도했던 적이 있었는지 시도를 확인하는 순서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이제 어떤 대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살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요. 내담자 아니라 여기서는 뭐 지인이겠죠. 아는 사람. 이러다 정말 자살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시도한 적이 있니? 계획과 시도를 한 번에 물어봤습니다. 계획은 지금 임박한 위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고, 시도력도 시도를 한 경우에 7배 더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왔다가 내려온 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도울 것이냐,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계획 시도력을 물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고 계획 시도력에 해당하는 질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처음에는 입에 붙지 않을 건데 이런 질문도 자꾸 연습을 하면 입에서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자살이라는 단어랑 익숙해지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그랬을 때 자살 생각만 있느냐 계획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개입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을 때는 고위험이기 때문에 빨리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고, 생각은 있지만 아직 계획을 세우진 않았다라고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대화 한번 볼게요. 관심 표현 이렇게 하고 내용을 쭉 보고요.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요? 이제 자살 생각을 묻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나요? 네, 사실은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여기서 만약에 아니요 라고 하면 굳이 다음 질문을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는 네 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을 물었으니 이제 계획을 물을 차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 생각을 해봤냐? 이거는 계획을 했냐는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지난주에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에 찾아봤다. 근데 찾다가 그만뒀다. 다행히 이때 평가를 하면은 이거는 찾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그걸 시도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위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중위험 수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계획을 물어야지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 평가에 맞게 개입을 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걱정을 표현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것까지 하면 여러분이 전문적인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인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자살 예방 개입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위기 학생, 여기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기인 주위 사람들이죠. 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접수 면접 위기 내담자 대응하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